이번 시간은 슬라이드 6번 도형 슬라이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라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시고요. 문제에 제시된 주요, 그다음 물류, 관련 업체라고 입력을 하십니다. 안쪽에는 두 개의 도형 그룹을 만드실 건데요.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라는 개체 틀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계 라인을 선택하셔서 딜리트 누르시고 삭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왼쪽에 도형하고 오른쪽에 도형이 같은 도형을 사용하는데 방향만 좀 바뀌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확인하시고요. 작업하시면서 또 설명을 드릴까요? 첫 번째 왼쪽 도형부터 만들기 위해서 삽입에 가시면 일러스트레이션 안에 도형이 있고요. 기본 도형에 가셨을 때 모서리가 둥근 모서리가 접힌 도형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선택하시고요. 왼쪽에다 넣으실 거니까요. 왼쪽에다가 넣을 만큼 크기로 드래그 하셔서 하나를 만드십니다. 안쪽에 색상은 문제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색상 바꾸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바꾸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으시는데 이제 작업하기 편하게 바꾸는 작업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크기 조절하셔서요. 문제와 같이 조금 모서리를 좀 더 좁혀준다던가 크기 조절, 모서리 모양 조절점을 이용해서 일부 수정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첫 번째 그림은요. 방향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모서리가 접힌 부분이 현재 오른쪽에 되어 있는데요. 왼쪽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하신다면 그리기 도구에 서식에 가셔서요. 그렇죠. 좌우 대칭 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우 대칭 해주시고요. 테두리에 대한 두께 작업도 마찬가지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조절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선의 색깔 뭐 이런 부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의 색깔, 도형 윤곽선, 검정색 뭐 이런 작업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중요한 건 이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색상과 테두리 이런 작업은 문제에 정확하게 언급은 없지만 사용자 선택인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굴림의 18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이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형을 선택하시고요. 홈 탭에 가시면 글꼴이라고 있고요. 글꼴을 굴림의 18포인트로 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도형 선택해서 작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부터 도형을 만들 때요. 굴림의 18포인트, 그 다음에 테두리 작업까지 해 놓으셨다면 같은 테두리, 이런 서식으로 도형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도형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기본 도형으로 설정하게 되면요. 제가 도형 하나를 추가해 볼까요? 추가할 때마다 같은 색상의 두께에 그 다음에 글꼴도 마찬가지로 굴림의 18포인트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만드셔서 도형 글꼴 바꾸고 크기 바꾸고 하는 작업하지 않고요. 하나를 잘 세팅해 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기본 도형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쪽에 국제종합물류라고 입력할 도형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삽입의 도형에 가시면 블럭 화살표에 오각형이라고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위쪽에다가 드래그 하시고요. 첫 번째 도형의 크기를 좀 조절해주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위쪽 제목 입력할 부분 작성하신 다음 우리가 기본 세팅 값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도형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색상도 동일하고 테두리도 동일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목 부분을 좀 더 진한 색깔을 사용하겠다 하시면 도형 채우기 가셔서 채우기 색상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제목에다가 도형의 제목을 국제종합물류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입력했는데 도형 글자의 색깔이 검정색인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홈에 가셔서 글꼴 색깔을 검정색으로 바꿔주시고요. 네, 같은 방법으로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세팅하셨던 게 굴림이 18포인트였는데 글꼴 색깔을 검정색을 안 했어요. 그럼 또 도형을 만드실 때마다 글꼴 입력하면 검정색 바꾸는 작업을 또 따로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아래 거를 선택하시고요. 아래 거 선택하시고요. 글꼴 색깔을 검정색 하겠습니다. 라고 글꼴 색깔 선택 다시 한번 해주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기본 도형을 설정하시게 되면
예, 아까 세팅했던 게 이제 다시 삭제가 되고요. 새롭게 마지막에 작업한 게 기본 도형으로 설정이 됩니다. 굴림의 18포인트에 글자 색깔 검정색으로 세팅이 돼서 도형 만드시고 텍스트 입력할 때마다 검정색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따가 직접 한번 또 확인을 해 보실까요? 오셔서 아래쪽에 도형 하나 만들어 보시고요. 텍스트를 입력해 보시면 확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삽입에 가셔서요. 도형에 가셔서요. 사각형에 가셨을 때요. 사각형에 대각선 방향, 대각선 방향에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 5번째에 보입니다.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하나를 그립니다. 아래쪽에 적당한 크기로 하나 만드시고요. 같은 색상이라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물론 색상은 좀 다른 색깔로 바꾸겠다 하시면 색상 바꾸는 작업 가능하실 거고요. 텍스트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용마 로지스. 예, 텍스트가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죠. 마지막에 작업하셨던 게 기본 도형 설정이 되어 있어서 텍스트 입력할 때마다 굴림의 18포인트에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 도형 하나 만드셨고요. 이 도형을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고자 합니다. 근데 잠깐 제가 설명이 빠르다 보니 도형의 방향을 안 바꿨네요. 선택하시고 그리기 도구에 서식에 좌우 대칭 한번 해주시면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방향이 바뀌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시프트 눌러서 위쪽에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색깔만 좀 바꿔주면 구분하기 좀 더 편하실 것 같고요. 텍스트 안쪽에 있는 텍스트만 일부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도형 해 놓으셨고요. 기본 도형 설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매번 글꼴 바꾸고 하시는 작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른쪽에다가요. 파선으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하나를 그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삽입 탭에 가셔서요. 일러스트레이션에 도형에 가시면 두 번째 보셨을 때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보이실 거고요. 조금 전에 만드셨던 오른쪽 부분에다가 하나를 드래그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색상은 채우기 안 하고자 합니다. 물론 같은 색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차이는 없겠지만 도형 채우기 없음 한번 하도록 하겠고요. 윤곽선에서 대시에 가서요. 파선 형태로 바꾸고자 합니다. 라고 대시에 파선을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쪽에는 스마트 아트를 이용해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아트 작성하는 거 아래쪽에 하나와 위쪽에 하나 두 개를 같이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방법은요. 우리 삽입에 가셨을 때요. 일러스트레이션 안에 도형 옆에 보시면 스마트 아트라고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요. 어떤 형인지 찾으시면 되세요. 모두에서 찾으셔도 되고요. 또는 목록형, 프로세스형 하시면서 클릭하시면서요. 문제에 제시된 게 어떤 모양과 같을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윗부분은요. 오크라인 되어 있는 부분은요. 연속 블럭 프로세스형인 것 같습니다. 방향만 좀 바뀌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연속 블럭 프로세스형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그 다음 방향을 좀 바꾸기 위해서요. 우리 스마트 아트 도구의 디자인에 가시면 그래픽 만들기 세 번째 줄의 가운데 좌우 전환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방향이 바뀌어 있죠? 그래서 문제와 비슷한 모양 방향으로 바뀌어 있고요. 크기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기 조절해서 위쪽에 넣을 만큼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 주시고요. 꼭 문제지와 똑같이 하실 수는 없으세요. 그냥 비슷하게 문제 제시된 거와 비슷하게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으면 좀 더 세세한 작업, 색깔 바꾸는 작업들을 하시면 되고요. 시험 시간에 쫓긴다 하시면 제시된 그림 넣고 텍스트 넣고 제시된 글꼴, 서식들을 바꿔주시면 되세요. 안쪽에 텍스트를 입력하시면서요. 글꼴을 좀 크기를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크라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텍스트 입력하시고요.
스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MH건설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H 대문자. 네. 입력하고 났더니 글꼴이 좀 작아졌죠. 그 선택하시고요. 경계 라인 전체를 선택하셔서요. 홈에 가셔가지고 글꼴은 굴림입니다. 크기는요. 18포인트를 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제시된 그림을 확인하셔서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에서요. 또 하나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3차원 만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입력하셨던 스마트 아트 선택하시고요. 디자인에 가신 다음에 스마트 아트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가셔서 자세히 버튼을 누르신 다음 3차원에 가셔서요. 만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화가 어디 있는가? 마우스 갖다 놨더니 세 번째 줄, 3차원의 첫 번째 줄의 세 번째 칸에 만화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아래쪽에 넣으실 스마트 아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가셔서요. 일러스트레이션 안에 스마트 아트 클릭하시고요. 모두에서 찾으셔도 바로 보이실 것 같고요. 세로 상자 목록형 또는 목록형에 가셔도 마찬가지로 세로 상자 목록형을 찾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십니다. 기본적으로 3개의 텍스트 상자가 있는데요. 저희는 2개만 필요합니다. 하나를 선택하시고 딜리트 누르시면 삭제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안쪽에다가 텍스트 입력하시고요. 물론 크기 조절하셔서 입력하셔도 되고요. 데이터 입력해 놓고 수정하셔도 됩니다. 텍스트 첫 번째, 두 번째 입력했고요. 입력한 텍스트의 글꼴은 굴림에 18포인트로 하고자 합니다. 홈에 가셔서 굴림에 18포인트. 예, 기본 도형은 기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이제 스마트 아트를 이용해서 작성하신 거는 작업하시고 글꼴 크기 수정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크기 조절하셔서요. 넣고자 한 위치에다가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마찬가지로 스마트 아트에 대해서 스타일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급이 되어 있다면 해당된 스타일로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 배치하시고요. 스마트 아트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선택하시고요. 디자인 탭에 가시면 스마트 아트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자세히 버튼 누르셔서요. 강택 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3차원에 가시면 첫 번째 강택 처리 클릭 한 번만 하시면 되겠고요. 문제에 제시된 거와 같이 되어 있는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도형 및 스마트 아트 편집 작업은 어느 정도 되신 것 같고요. 혹시 빠져있는 부분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도형 편집을 하기 위해서요. 왼쪽에 만들어 놓으셨던 모서리가 접힌 사각형과 오각형을 복사해서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택하고요. 두 번째 컨트롤 키 누른 상태 선택하시면 모서리가 접힌 사각형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국제 종합 물류라고 입력한 오각형 선택.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선택이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복사할 때는 안쪽에 아무데나 마우스 포인트 갖다 놓으시고요. 도형 안쪽에서 다시 한 번만 볼게요. 클릭, 클릭. 그 다음 다시 이제 도형을 복사하기 위해서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가시면 되는데 수평으로 복사하겠다. 컨트롤과 시프트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도형을 수평 방향으로 복사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 도형의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사하신 다음에요. 그리기 도구에 서식에 가셔서 정렬에 가셔서 좌우 대칭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안쪽에 텍스트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시스트 코리아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도형의 첫 번째 정육면체가 필요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기본 도형에 가시면 정육면체 세 번째 줄의 첫 번째 보이실 거고요. 드래그 한번 하셔서 안쪽에 넣어 주시고요. 색상은 여러분이 바꾸셔도 되고요. 그냥 두셔도 되고요. 텍스트 사무 물류라고 입력해 보시면 굴림에 18포인트인가요? 네, 되어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 같은 도형을 하나 옆에다 복사하고자 합니다.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과 Shift 누른 상태에서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 텍스트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복사하신 도형의 방향을 바꾸고자 합니다. 그리기 도구에 서식에 가셔서 좌우 대칭 하셔서 방향을 바꿔주시고요. 일부 그림의 위치 수정하는 작업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이에요. 사각형인데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입니다. 삽입에 가셔서요. 도형에 가셔서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네.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찾아보시고요. 사각형에 갔을 때 세 번째 있습니다. 네 번째 있습니다.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하나를 드래그 하셔서 그립니다. 그 다음 이 도형을 또 복사하고자 합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아래쪽에 하나 더 복사하시고요. 두 개의 양쪽 모서리가 달린 사각형 넣으셨고요. 그 다음 두 개의 도형을 연결할 선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삽입에 가면 도형이라고 있고요. 선에 가셨을 때요. 구부러진 연결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첫 번째 도형에 마우스 갖다 놨을 때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왼쪽에서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두 번째 도형의 왼쪽 부분에 빨간색에다 마우스를 떼십니다. 그럼 하나의 구부러진 선이 연결선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 구부러진 연결선에 대해서 조금 두께를 수정하기 위해서요. 선택된 상태에서 서식에 가셔서요. 도형 윤곽선에 가셔서요. 두께를 좀 두껍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도형 윤곽선에 가셔서요. 하살표를 11번째 하살표 스타일 11번이 동그란 시작점과 끝 시작점이 표시될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도 연결선을 이용해서 작성하고자 합니다. 삽입에 도형에 가셔서 연결선 선택하시고요. 구부러진 연결선. 첫 번째 도형의 오른쪽 빨간 부분을 클릭하셔서요. 아래쪽 빨간 부분을 표시가 됐을 때, 정확하게 표시가 됐을 때 마우스 손을 떼십니다. 그 다음 서식에 가셔서 도형 윤곽선에 가셔서요. 두께 작업해 주시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하살표에 가셔서 도형 윤곽선 하살표에 가셔서 시작점과 끝점에 동그랗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쪽 텍스트 여러분이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래쪽 십자형을 만들고자 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기본 도형에 가시면 십자형을 찾을 수 있으실 거고요. 아래쪽에 하나를 그립니다. 그리고 텍스트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컨트롤 키 이용하셔갖고요. 오른쪽에 하나 더 복사하십니다. 네, 그래서 두 개가 도형이 되게끔 하시고요. 텍스트 입력 작업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도형을 각각 만드셨고요. 이제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룹화 작업을 하실 건데요. 첫 번째 도형이 다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드래그를 하시는데 밑에서 위로 또는 위에서 아래로 크게 드래그 하십니다. 첫 번째 만든 도형들이 모두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선택이 되셨다면 그리기 도구에 서식에 가셔서요. 정렬에 가시면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그룹을 한번 클릭하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도형도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선택을 하십니다. 모든 도형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 가셔서요. 그룹 한 번을 클릭하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룹을 작성하셨고요. 단계 3에 갔더니 애니메이션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형 선택하시고요. 위쪽에 가시면 애니메이션이라고 있고요. 날아오기 효과를 지정할 건데 어느 방향에서 날아올 거냐면 날아오기를 한번 클릭하시고요. 효과 옵션에 가셔서 왼쪽에서 날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선택합니다. 이제 두 번째 도형을 선택하시고요.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실 건데 기본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없다 라고 하시면 추가 나타내기 옵션에 갑니다. 아래쪽에 추가 나타내기 옵션에 가셔서 블라인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효과 옵션에 가셔서 세로 방향으로 블라인드 효과를 주겠습니다. 라고 세로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셨고요. 위쪽에 애니메이션에 가시면 애니메이션 창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1번, 2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요. 순서가 1번을 먼저 해라, 2번을 먼저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제에서는 1번이 먼저고 2번이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요. 순서가 다르다면 선택하시고요. 위로 순서 조정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순서 바꾸는 작업을 하시면 되세요. 자, 문제 제시된 순서 확인하시고 순서 조정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체적으로 또 혹시 빠져있는 내용이 없나, 그 다음 오타가 없는지 또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색상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문제 제시된 굴림의 18포인트, 그 다음 효과, 애니메이션 넣으시는 거, 텍스트 오타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슬라이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